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저녁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저녁인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머릿속이 많이 복잡하시죠? 과연 이번 주는 어떤 모습으로 시장이 또 나타날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지난 금요일날 미국의 잭슨홀 미팅은 생각보다도 이제 잘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했던 대로 강성 발언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추가로 금리를 올리겠다기보다는 좀 지켜보겠다 이런 뉘앙스, 이 뉘앙스가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예상을 된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뭔가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9월은 아니다. 9월은 아니고 10월은 없고 11월 달 가야 올릴지, 한 번 더 올릴지, 아니면은 뭐 추가로 또 그냥 스테이 할지, 아니면 내년에 또 내릴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움직이는데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금리는 살짝 오르고 내렸지만은 기술주들이 반등을 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시장은 또 이번 주부터 새로운 파티를 기다린다. 이미 이제 여름 썸머 파티가 끝났죠. 해변에서 열리는 썸머 파티가 끝나고 이제 가을 국가축제가 열리기 전 단계이다. 과연 가을에는 또 어떤 파티가 우리를 기다릴지 궁금합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열어젖힐지, 제약바이오가 열어젖힐지, 심지어는 또 다시 초전도체가 열어젖힐지 뭐 모르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또 시장을 열어젖힐지, 맥신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새로운 파티, 여름 썸머넬리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국가 파티, 가을의 파티를 또 기다리며 쿠킹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번은 월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다음 달 9월 초에 대한 지표에 대한 예상, 예측, 9월 1일이 또 살짝 걸쳐 있기 때문에 주말에 가서는 다양한 또 지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고, 또 개별 종목, 빠른 순환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잡주들의 향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배트를 짧게 잡고 단타로 쳐야 되는 거죠. 시장이 단타를 원한다면 뭐 장거리 타자보다는 단타로 표현해야 인기도 있는 거고 연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시장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좀 같이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먼저 수급을 한번 봅시다. 코스피 일주일 동안은 1100억 정도를 팔았죠. 1100억 정도 팔았고, 그 다음에 뭘 주로 많이 팔았느냐,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많이 팔지 알았더니 삼성전자는 많이 팔지 않았고, 이게 포스코 퓨처엠인데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갖다 팔았다, 즉 2차전지 뭐 고평가된 것들을 갖다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에코프로도 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았느냐 보면은 에코프로는 샀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내에도 서로 갈림이 나타났다.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MSCI 편입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은, 금양 같은 종목들, 이미 편입이 끝나고 들어왔던 종목들은, 고평가 영역에 있는 것들은 시장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더라.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에코프로도 8월 31일이 마지막에 MSCI 이제 편입이 되는데 그 이후의 모습, 수급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2차전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개월은 2조 9천억이나 외국인이 팔았죠. 엄청 갖다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2조 9천억이나 판 모습, 일반적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개월 동안 2조 9천억이나 팔았죠. 굉장히 많은 금액을 팔았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주일간 4,997억, 다음에 1개월간 1조나 사는 그러한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매수하는 그런 모습. 미국의 어떤 그 반도체 사이클, 이 사이클의 수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이번 주에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을 위주로 또 이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외국인들이
반도체, 특히 HBM 관련된 종목들을 사고 제약바이오를 좀 사고 2차 전지에서 일부 종목을 또 MSCI에 편입된 거나 또 저평가된 것들 좀 사고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취약한 경기 침체에 취약한 종목들은 좀 팔았다. 대신 미래 먹거리가 있는 것들은 좀 샀다. 이렇게 코스닥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엔비디아 파티가 끝난 후에 이 기술주들의 세계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우리들의 숙제죠. 그래서 하이증권의 그 누구죠? 윤상현인가? 네, 이러한 분들이 쓴 글을 요약을 해보면 기술주가 금리 상승에도 과거보다 덜 민감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기술주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했는데 최근에는 기술주가 금리 상승에도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더라.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의 핵심 키포인트라는 거죠. 중국 부채 리스크와 더불어 국채금리 급등으로 변동성이 커졌지만 나름 기술주 랠리가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 기술주를 상징하는 팡 플러스 지수는 72%나 상승하며 22년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를 했다. 금리 인상 사이클 충격을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 랠리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눈에 띈 것은 국채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기술주에서 약해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금리 인상의 취약성을 드러냈던 게 기술주였는데 최근에는 그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이 뭘까? 또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금리는 역측이니까 상승한 거죠. 역으로 보면 상승을 했는데 4에서 4.5까지 거의 상승을 했는데 팡 플러스 지수는 그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한 후에 조정은 있었지만 무너지지는 않더라. 그래서 금리 인상에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기술주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다. 이 부분을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이증권의 윤상현 애널리스트는 윗 그래프, 방금 앞에서 본 그래프에서 보듯 S&P 500 지수 대비 팡 플러스 지수 상대 강도가 미국 10년 금리 추이를 보면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경우 팡 플러스 지수와 S&P 500 지수 상대 강도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더불어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금리가 올라가면 팡 플러스 지수가 종목들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미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팡 플러스 지수가 S&P 500 지수 상대 강도 대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금리에 대한 기술주의 민감도가 약화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그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두 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첫째는 기술주의 금리 민감도 약화 현상은 일단 물가 상승률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인플레이션은 경제와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아주 최악의 단어였죠. 그러나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는 약화됐다.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완만하지만 추세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게 기술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즉 기술주의 금리 민감도 약화에는 인플레이션 압력 혹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둔화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봐야 한다. 네, 그래서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 같다는 기대 심리가 금리 상승을 상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기술주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장 모멘텀이다. 성장 모멘텀. 올해 초부터 경제와 금융시장의 하두는 인플레이션을 밀어내고 침체라는 단어였다. 올해 안에 미국 경제의 침체 진입이 모두가 다수론으로 예상을 한 거죠. 그러나 반전이 나타난 거죠. 올해가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미국 경제는 연착륙을 넘어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가 예상 중에 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어느 수준을 기록할지는 모르겠지만 블룸버그 서베이 평균치인 전분기 연율 대비 1.5보다 더 크게 높은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4%, 5% 정도 오를 거라는 예상 수치도 있는 거죠. 결국 강한 모멘텀이 기술주를 견인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강한 성장 모멘텀과 주가 내리는 일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2분기 일본 경제는 전분기 대비 6%라는 매우 서프라이즈한 성장률을 보였다. 주가가 강한 내리를 보인 경우는 당연하지만 다만 주목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은 주가가 강한 내리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데 다만 주목할 부분도 있는데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의 주가가 최근 조정은 있었지만 올해 강한 내리를 보였다. 그 중에서 이 4개 나라가 모두 기술주가 상승하는 공통점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세상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기술의 새로운 AI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장착이 되고 전기차가 장착이 되고 그다음 바이오가 장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면서 일본, 대만, 한국, 독일과 같은 미국과 새로운 궤를 함께하는 이러한 기술의 변화를 함께 탑승한 기업 국가들의 주식들이 크게 상승했다. 이게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악재를 이겼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더 강력한 매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주가 과거에는 금리 인상에 굉장히 취약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라는 기대심리, 두 번째 기술이 결국 침체를 이기고 새로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장 원동력이 될 거라는 이 두 가지의 기대심리가 금리 상승이라는 큰 벽을 뚫고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황색인 미국 소비자 물가제 역축이죠. 역으로 되어 있는 거 좀 빠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팡 플러스 지수가 S&P 500 지수 대비 100 위에 있으면 얘들이 더 많이 오른 거니까 기술주들이 이렇게 오른 이후에 옆으로 기면서 단단하니 추가로 급나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 앞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속성, 연속성에 달려있는 거죠. 어떤 경제적 환경과 국가정책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경제 환경이 이들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도움이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다 다른 듯하다. 이제 여기에서 1차 기대감과 세상을 변화할 그러한 모습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점프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숫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로 즉 이익으로 기업 이익으로 증명을 해줘야 될 게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의 모습이다. 첫 번째 숫자. 두 번째로는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긴축을 좀 줄이고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내년에는 금리를 한두 번 더 내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연준 피봇이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 세 번째는 전쟁이 종식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식되고 네 번째는 G2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모습이 시장에 좀 나와야 돼. 이게 받침이 된다면 가장 큰 수혜주가 바로 기술주에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이제 전쟁이 끝나면 뭔가를 이제 복구하는 모습, 미중이 화해를 한다면 기술주 중심으로 화해 나고 중국의 저력이 좀 싼 물가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 더 많이 전달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대만의 일본과 독일의 이제 우수리로 떨어지는 거죠. 네, 서로 수혜가 되는 모습.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3분기, 4분기는 숫자로 증명해야 되고 내년에는 더 많은 기대감이 시장에 들어와야 되고 경제적 환경은 방금 말한 네 가지 요인이 시장에서 풀려야 한다. 이러한 가정이 깔려야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가능성이 지금 과거보다는 좀 높아진 게 아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도 거의 다 와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죠. 미중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에 가는데 화해 제스처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금리는 올해 3번 FOMC에서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에는 경기가 좀 안 좋다면 내릴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될 때 직접 내릴 때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때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지만 내릴 가능성이 있을 때 가장 잘 반영이 되고 크게 긍정적으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올 하반기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맞아떨어진다면 그렇게 머리 싸맬 상황은 아니다.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과거 94년을 100으로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20배가 올라가는 거죠. 네, 20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애플은 60배, 그러니까 65배가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테슬라는 약 40배가 올라가는 모습. 팡 플러스 지수는 약 20배가 올라가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는 10배. AI는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 이게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기대감이 가져야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AI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파티가 끝났지만 이 파티는 1차 파티다. 파티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춤 좋아하고 그 다음에 술과 무제한에 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면 춤을 더 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릴 때는 아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파티가 1차 끝난 후에 우리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엔비디아 파티 이후에 세상을 어떻게 볼까, 기술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제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의 관심 포인트로 한번 또 좁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미국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 연준 의원의 다양한 발언이 있을 것이다. 잭슨홀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지만 이번 주 나올 미국 경제지표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에는 미국 8월 고용지표가 가장 주목해야 될 상황이다. 유로존 서비스업 침체 징후와 더불어 미국 서비스업도 둔화 방향이고 미국 민간 일자리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4%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미국 일자리 증가세는 점차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후 글로벌 매크로 여건은 여전히 경기 우려와 연준에 대한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동시에 커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확인된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채권 시장 및 주식 시장에서 변동성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근원 PC 물가지수와 PC 물가지수,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에 따라서 이 발표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인 거죠. 한국에서는 수출입과 무역 수지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9월 연방공개위원회 경계감은 이어질 수 있고 이후 발표되는 지표 결과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다양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표들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를 뒷받침한다면 통화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는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예정된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31일 애틀란타 연방은행 보스턴 연은 총재 발언이 예정되어 있고 9월 1일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발언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은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파워풀하고 우리들에게 큰 방향성을 줄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정도 잠깐 움직이는 모습 이 정도로 봐야지 너무 여기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PC 물가지수가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은 미 러몬드 장관의 중국 방문이다. 러몬드라는 이름이 또 저도 생소한데 미 상무부 장관 이름이 러몬드입니다.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오는 27일부터 30일 이미 이제 중국에 가 있네요. 러몬드 장관의 중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러몬드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수출 규제 조치와 같은 현안 등에 대해 중국 측과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러몬드 장관의 방중은 미중 갈등 완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 공포 심리 진정과 함께 미중 갈등 완화가 가시화된다면 위안화와 원화 약세 압력이 진정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죠. 특히 반도체 리오픈주에 대한 반등이 전망돼 지속 보유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향후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반도체죠. 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좀 간단히 한번 봅시다. 일단 제 개인적 결론은 기존 전략 그대로 매수를 유지한다. D램의 재고 피크아웃이 확인된 만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편안한 구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D램의 재고가 피크아웃을 쳤다. 바로 크게 줄진 않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수요 자체가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고에 대한 부담 완화는 방향성 측면에서 가시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추가 감산 역시 방향성에 대한 가시성을
재차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추가 감산, 재고가 피크아웃 치는 것. 전기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급상 불리한 구간이 현재 구간이 전개 중이죠. 지난주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주가의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크 하드웨어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애플은 실적 발표 이후에 3주 연속 주가가 하락한 바가 있는데 지난주에 오랜만에 소폭 상승 마감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제 애플은 신제품 공개 및 출시까지 2주, 공개 2주, 출시 4주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이벤트 이후에 주가 움직임에 대한 변화가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긍정적 실적 및 가이던스로 인해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었는데 매크로 이슈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죠. 다만 여전히 양호한 수요가 확인된 만큼 빅테크 내에서 생성 AI 관련 업체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 수요 강세는 메모리 관점에서 보면은 Q보다는 가격 상승의 의미를 둬라. 사실 AI 수요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20%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가격이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런 의미죠. 메모리 업황 관점에서는 HBM도 메모리로 봐야 되니까 AI 수요 강세를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은 Q보다는 ASP다. 평균 판가라는 거죠. 현재 AI형 HBM과 고용량 DDR5 모듈 등의 시장 수요가 선별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메모리 관점에서는 믹스 개선을 통한 수익성 제거와 이들을 통한 선제적 실적 회복이 가장 가시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봐야 된다. 이미 DRAM 주요 3사의 수익성은 AI 사이클 도래 이후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라는 거죠. 많이 일어났는데 적게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관성적으로 지속된 하락했던 모습을 돌려놨다는 거죠. 기존 주요 전방 수요의 회복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기조가 바뀌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으나 조금씩 변화가 찾아온 느낌은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HBM3 차용 제품을 2024년 2분기 제시한 점을 감안하면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진입하는 업체가 기업가치 제고에 용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가장 단기적으로 수혜를 많이 볼 것이라는 사실, 거기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당연하죠. 그래서 DRAM 입장에서 보면 AI 수요가는 추가 강세, 또한 추가 감산으로 더욱 명확해진 업황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AI형 수요를 제외하면 기존 수요, 전방 수요 회복세가 예상 대비 더디지만 메모리 업체들의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한 추가 감산 발표는 공급을 수요에 선언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 방향성 자체는 명확해진 가운데 재고 하락 시작했다는 평가 손실 축소와 AI 수요 강세로 수혜 강도에 따라서 3분기부터 DRAM 업체는 순차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아주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이죠.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프로텍, HPSP, 이노테크닉스, 삼성전기 등 이러한 종목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또한 기판사 FCBJ 기판들도 바닥을 위에 1차 상승 후 이제 충분히 20% 30%에서 조정이 왔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갈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존의 관점은 변화없이 긍정적으로 지속 보유 매수이다. 이게 제 개인적 생각이죠. 그럼 반도체 이외에 기타 종목에서 관심 종목은 없느냐? 이 분야가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스터디 모임에서 제가 했던 PT의 핵심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인데 물론 며칠 돌다가 다 말아버려요. 초전도체도 그렇고 맥신도 그렇고 양자 컴퓨터 그런데 이렇게 세계의 새로운 기술들이 올라가다 마는 것은 대형 우량 중심을 잡아줄 핵심 종목 리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다 마는데 양자 컴퓨터는 향후에 한 번 더 순환면에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슈퍼컴퓨터보다 300조 빠르다. 양자 컴퓨터가 바꿀 미래의 모습은 아주 대단하죠.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은 유튜브 중에서 좋은 것들을 하나 딱 한 10번 정도 들으면서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최소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입니다. 제가 보니까 0과 1로 돼 있는 것들이 이제는 이게 중첩이 된다는 거예요. 00, 01, 11, 1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일을 했던 게 이제 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이 네 사람이 또 이렇게 네 사람씩 늘어나는 것을 제곱으로 계속 승수로 넘어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 문제이지만 미래는 양자 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러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지.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나 항공, 우주, 심지어는 UAM, 드론 이 모든 것을 양자 컴퓨터가 세상에서 빠르게 계산을 하면서 이것을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따라서 양자 컴퓨터는 이제 다시 올라간 이후에 하락에서 내려오면은 쭉 몇 개 정도는 한두 개 정도는 줍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이다. 차량용 반도체가 한번 시장을 또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반도체 공부하면 짐 켈러인데 짐 켈러를 모르는 사람들은 반도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은 현재 AMD를 살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애플의 M1 칩을 만들고 테슬라의 FSD 칩을 만들고 인텔의 여러 가지 칩을 만들다가 최근에는 이분이 이제 스타트업을 하나 만들었죠. 스타트업 이름이 굉장히 둔 텐스토렌트라고 내용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캐나다에다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돈의 대부분을 다 댄 거죠. 네. 그래서 자동차용 고성능 반도체 칩을 확보하는 거, AI 칩, 머신러닝 칩 개발의 가속도, 자율주행 기술 역량 향상.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짐 켈러가 만든 새로운 세상, 차량용 반도체 칩에 대한 세상이 한 번 더 시장을 돌 것이다. 믿어야 되는 거죠. 한번 돌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날 스터디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차량용 반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뭐 짐 켈러가 투자한 것을 우리 기아차와 현대차나 뭐 LG가 투자를 한 것은 당연한 거고 핸드폰의 최선단 공정이 이제 4나노, 5나노로 20나노부터 줄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줄면서 돈이 여기에 모였다. 최선단 공정이 최고 기술력으로 갔다는 거죠. AI 수업이나 하이퍼 컴퓨터 같은 것도 HPC 같은 것도 하이퍼 커넥티드다. 하이퍼 컴퓨터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도 10나노, 14나노에서 7나노, 4나노 가면서 돈이 이리 간 거죠. 차량용 반도체도 과거는 20나노, 14나노에 갔던 게 지금 FSD가 7나노까지 격차가 없어진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 이 기술 격차로 해서 이렇게 반도체 격차가 없으면서 기술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돈이 몰린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만 봐도 이게 돈이 몰리는 순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에 돈이 몰릴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XR 관련주죠. 이제 애플이 하반기에 애플 핸드폰을 내는데 이것보다는 내년이나 그 내년에 다시 한번 XR이 4월, 5월에 시장을 한번 점유했는데 다시 XR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노텍, 라운텍, 맥스트, 덱스터, 이노 시뮬레이션, 칩셋 쭉 한번 보시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종목 두 서너 개를 사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XR 관련주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해상풍력인데 저는 이제 토요일날 강의를 하면서 약간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해상풍력 터빈이 대형화되고 전세계 풍력발전 설치량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그렇게까지 열성이 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바꾸기 힘들죠. 그런 면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있을 것 같지만 여기에 목숨을 걸 만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해상풍력 한번 봐라. 이 정도죠. 그래서 국내 해상풍력 관련 중에 LS, SK 오션 플랜트, HD 현대 일렉트릭, CS 베어링 이 정도는 한번 사서 15% 정도는 충분히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죠. 순환매로 돌아올 걸 대비해서 한번 왔기 때문에 시어트 한번 더 올 것 같아요. 이제 차계주로 ABC라는 걸 많이 하는데 A 뭐냐? AI, 반도체와 생성 AI, 바이오 B, 그 다음에 차이나 플레이어, 여행, 화장품, 면세, 카지노. 그래서 차이나 플레이어가 한 번 더 시장에 올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결론 한번 들어갑시다. 잔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청구서가 날라올지 아니면 고맙다고 답례품이 날라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일단 금요일날 미국에서는 답례품이 날라왔습니다. 다만 잭슨홀 파티가 무사히 끝났다는 것은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미스터 마켓은 이제 내년으로 시각이 움직일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꿈으로만 갔던 종목들에 대한 숫자 검증을 들이밀 가능성이 또한 높아지죠. 숫자가 곧 나온다 했던 2차 전지는 혹독한 검증의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CATL과 포드의 합작사에서 중국이 은연중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51대 49면 눈 감아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건 큰 시장의 쇼크 이수 확률이 있죠. 반도체는 HBM발 ASP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죠. 가격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이제 Q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속도 문제도 중요하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 30% 빨리빨리 늘어나는 그 숫자.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 결국 숫자로 수능 점수로 미스터 마켓에게 보여줘야 장학금이 나오거나 칭찬이 나올 수 있죠. 숫자 3분기 4분기는 숫자 그리고 내년에 대한 숫자 Q는 어떻게 될 것이고 P는 어떻게 될 것이고 ASP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숫자 검증이 3분기 4분기에 있을 것이다. 글로벌 중국 유학생은 만만디 전략으로 경제를 지탱할 것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너무 성급하게 부동산이 어작이 났다고 그 부동산을 치유하기 위해서 과거 대대적으로 2010년에 4조 위안을 넣어가지고 펌프질을 했더니 10년 동안 경기가 침체하더라. 그 행오버 숙취에서 헤어나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천천히 구조적 개혁으로 가겠다는 게 중국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크게 활성화돼서 V자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가정을 깔아야 되죠. 자,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이 V자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것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동의를 하셔요. 두 번째, 한국이나 대만 같은 기업들은 큰 시장에서 V자 반등으로 이끌어갈 모멘텀은 크지 않을 것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미쿡 아저씨는 어떠한 얘기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협상을 할지 이제 미국의 상무장관이 갔으니까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9월 초 다양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죠. 핵심은 기업 실적과 내년 성장력에 대한 검증 과정이 6개월간, 5개월간 있을 거죠. 이번 주는 월말로 큰 이벤트 없이 개별 종목의 빠른 수문 안매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전망돼 단타 매매 위주로 대응하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목표 수익률 3은 10%만 보고 무조건 던져버려야 되죠. 이것저것 살 것이 없는 친구분들은 SK 하이닉스, 유한양행, 큐렉소, 한미반도체 다시 45,000원 이하 4만원대 초반하면 사야죠. 또한 롯데관광개발 정도 2만원, 25,000원 보고 사면 충분치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많이 먹기보다는 단타와 지키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자, 시장이 만약에 반도체가 이렇게 맥스에 올라와서 최고 탑을 쳤다면은 3분기, 4분기 시작은 꺾일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반도체가 1차 찔끔 올리는 옆으로 기어버린 거죠. 그래서 3분기, 4분기는 HBM발, AI 생성 AI발 반도체 시장이 마지막 지탱을 해줄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 것인지에 대한 그 선별 선관이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즐거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뭐 그렇게 큰 반등도 그렇게 큰 추락 하락도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선관을 가지고 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20-30% 조정을 받은 종목들, 로봇도 그렇고 뭐 레인보우 로봇 같은 거 11만원대가 깨지면 무조건 사야죠. 사서 13만원, 14만원대 또 팔고 이런 모습, 이러한 플레이들을 잘 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사이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한 주 잘 시작합시다. 8월의 말과 9월의 가을이 겹치는 아주 멋진 날입니다. 여러분 계좌에 빨간 날로 도배하는 그런 대박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제 또 카페 들어오라고 또 광고해야죠. 우리 친구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친구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네, 저희 카페 친구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또 관심 종목, 추천 종목 제가 저희 카페에 이번 주 추천 종목부터 10종목 올려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유료입니다. 네. 쌉니다. 월 3만원씩이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고 2, 3일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친구,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 또 관심 종목이 매일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아주 재밌고 집단 인생이 살아 숨쉽니다. 여러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 뵙겠습니다.